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하지만 자사고 취소 권한을 각 교육청에게 이임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그 파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를 진행해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의장과 여성 부의장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섬세한 의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를 3대1로 조정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부터 강남과 마포 등의 선거구 재편이 예상됩니다. 전국 최초로 유기견 보호 입양센터를 마련한 강동구가 내일 유기견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의장단 구성을 두고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행을 겪었던 성북구 의회.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선출해야 할 자리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4석을 포함해 모두 6석.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상임위원장 1석을 두고 빚어졌습니다. 성북구의회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4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8명.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의장단 6석 중 5석을 가져가고 야당의 부의장직을 제안한 것.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1석을 더 요구하며 이견차를 보였고 의장단 선거가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난항을 겪자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의장단 선거가 강행됐고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반기 의장 누구, 후반기 의장 누구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하고 또 상임위원장까지도 다 정해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저희들에게 부위원장 한 상만 주는 그런 식으로 통보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8명의 의원 중 6명이 초선인 상황에서 초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그래도 의회 경험이 있고 상임위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초선 의원만 있는 자유한국당에 상임위원장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건 사실 때 저희 당의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고 명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선거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북구 의회는 지난 7대부터 교황식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과반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성북구 의회 특성에 맞지 않는 선출 방식이라는 것. 교황식 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가 아닌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초선 의원의 경우 당의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 관계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초선들이 참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라오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교황제의 이 선출 방식은 조금은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양당의 대립 속에 반쪽짜리 의회로 첫 발을 뗀 성북구 의회.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의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8대 의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번 의장과 부의장에는 송파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태윤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파구의회의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비례대표로 지난 6대 송파구의회에 입성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자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성자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의원들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첫 여성 의장이 된 만큼 섬세하게 전반기 의정 활동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마 여성이 의장되면서 국민들도 기대가 클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과연 여성 의장이 어떻게 의회를 또 섬세하게 잘 끌어갈까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좀 원만하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부의장에도 여성 의원이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해숙 의원으로 3선의 중진급 의원입니다. 이배철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 통과한 이 의원은 모두 23표를 얻어 부의장석에 앉았습니다. 이성자 의장님과 함께 우리 의원들의 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가교 역할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당초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의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협의가 늦어지면서 하루 뒤인 11일에 치러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을 뽑은 데 이어 4명의 상임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8월 임시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44회 노원구 의회 2차 본회의. 4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23명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의원이 만장일치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에는 같은 당 이칠근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초선 의원인 두 신임 위원장은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노원구 구의회가 자기만의 지분만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들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치했을 때 양보도 하고 도와줘야 할 일들이 있으면 노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조선 의원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보건복지위원장과 도시환경위원장 투표 결과 초선의 민주당 강금희 의원, 재선인 자유한국당 주연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8대 의회가 또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노원구 의회는 역대 의회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진통을 겪곤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선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의장,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마친 노원구 의회는 이제 본격적인 의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이처럼 8대 기초의회가 시작됐지만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매 선거마다 논란입니다. 선거구 획정의 근간이 되는 인구 편차, 즉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된 이번 지방선거. 다양한 정당의 참여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인 선거구 유지가 가능했던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7년 결정한 기초의회 인구 편차 4대 1의 기준. 자치구 안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를 4배까지 인정한 겁니다. 이는 2인 선거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정치 다양성을 위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는 매번 이어졌고 결국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적용한 것.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차이가 3배 이내여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부득이하게 통합하거나 재편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2명에서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도 많아지게 되고 다른 정당 참여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서울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무소속은 모두 16명. 이 가운데 81%가 3인 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민단체는 아쉬워하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서울 일부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제기된 선거구 획정 위헌 소송은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4대1로 봤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방의회 인구 편차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 선거구 쪼개기 같은 거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다음 선거에서 강남과 마포구, 강서구의 일부 선거구 변경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마포구는 아선거구와 나선거구가 인구 편차 3분의 1을 벗어났고 강남구는 바선거구에서 강서구는 라선거구가 3대1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들 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재획정이나 일부 합병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 가운데 3, 4인 선거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루어진 헌재의 뒤늦은 결정을 아쉬워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2대1로의 변경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유기견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한 자치구에서 유기견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이 강동구의 리본 센터라는 곳입니다. 네. 센터 이름에 리본이라는 뜻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곳을 거쳐간 유기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염원한다는 뜻에서 영단어 리본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예.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길거리를 떠도는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기견들을 위한 시설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층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기견들을 위한 놀이터와 그리고 유기견들을 위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유기견들을 위한 행사가 강동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바로 내일이죠. 이 토요일 날에 이곳에서 생활하던 유기견들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동물복지팀 최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유기견들을 위한 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리본 센터에서 10마리의 유기견이 분양되었는데 그 분양 가족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또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함께 잘 행복하게 지내라고 제가 분양식을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양식과 또 함께 이 리본 센터에서 반려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는 강동서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강동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리본 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들이 삶 속에서 소중한 시간들일 겁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주인을 만나게 되는 반려견들도 새로운 주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리본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길고양이와 유기견 보호 등 동물복지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강동구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네요. 강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규모가 작은 단체들이 대기업에 맞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노하우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진을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상훈 씨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으로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아직은 규모가 작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게 되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하영태 씨는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마을에 입주해 어느덧 2년 차를 맞았습니다. 하 씨는 이 기간 동안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의 교류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도 전개하고 있고요. 또 공유 사업이라고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도 같이 받고 있고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함께 제안서를 낸다든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경제교류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류회에 참가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모두 50여 곳으로 서로 자신의 사업을 설명하고 협업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대기업에 맞서 협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의 어떤 한계점을 보충해주고 또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연대하고 협동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모두 179곳입니다. 서대문구는 내년 실행되는 지역이재 공모사업에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30여 년 동안 지체됐던 종로구 세운 4구역 일대 도심 재개발 사업이 종로구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며 출발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호텔과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 등으로 장시간 지체됐던 세운 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됩니다. 종로구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마무리됨에 따라 높이 최대 18층, 연면적 30만 제곱미터의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호텔 2개 동과 업무시설 5개 동, 오피스텔 2개 동과 함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시설이 자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은 종로 3가동 일대 3-4만 제곱미터를 8개 대구역으로 나눠 철거한 뒤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종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소규모 구역과 중규모 구역 등 171개 구역으로 분할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 너무 낙후된 우리 참 종로 한가운데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일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하는 보행 재생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경관 녹지를 도입하는 등 도심 보행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리 처분 인가에 이어 이주 및 철거, 문화재 조사를 거친 후 2021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상업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세운상가의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아 주변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화문까지는 개발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종각을 지나서 종로로 이어지는 이쪽 부분은 이제 개발이 좀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저희 구역이 잘 계획이 연계된다면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하지만 세운상가 일대를 제조업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변신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의도와는 달리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상인들이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 광진구 구이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행자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마트에 돌진해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70대 김모 씨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로 브이로그 초청 품평회가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품평회는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파워블로거들이 직접 체험하고 후기 작성을 통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품평회에는 총 10개 중소기업 관계자와 블로거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브이로그는 벤처와 블로거의 합성어로 벤처 중소기업 서포터즈를 의미합니다. 용산구가 다음 달 10일까지 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요한 자영업 사업자입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으로 연 2%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은 용산구청 1층에 위치한 신한은행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오늘 한 자치단체의 유기견 분양 행사 소식 전해드렸죠.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은 약 10만 마리. 이쯤 되면 과연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거리에 버려지는 또 다른 가족들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예의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